똑똑. 어서 오세요. 차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상담소입니다. 힘든 일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정소연님 고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읽는 것보다 오늘은 미니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25살이고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와 최근에 헤어졌어요. 사실 아직도 이게 끝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우린 23살 때 처음 만나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장기 연애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고 더 오래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애가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미니님은 혹시 네네. 내가 연애 중에 조금씩 뭔가 달라진다고 느꼈던 적 언제? 뭐 틀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달라진다고 느꼈던 적? 조금 편해지면서 설렘이 줄어든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쵸, 이 그쵸. 설렘이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 그리고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는 내가 얘를 음. 좀 더 믿고 의지하고 있구나. 얘가 내 인생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년 정도가 됐을 때는 네네. 좋은 감정이 더 생기는 사람보다는 네. 우리는 잘 맞는데 뭔가 다른 것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쵸, 그쵸. 왜냐하면 편안해졌기 때문에 맞아요. 콩깍지는 사라졌어요. 1년 전까지는 콩깍지로 인해서 네. 싫은 게 있거나 불편한 게 있어도 나 연애하니까 더 즐거워라는 마음으로 덮어지지만 그쵸, 그쵸. 1년이 되면 안정기예요, 둘 다. 그쵸. 이제 뭔가 내 모습을 보여줘도 남자친구가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그쵸. 때로는 이게 자꾸 신경 쓰이는데 음, 그러면서 미니님 같은 경우는 말을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에요? 전 무조건 말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단호하게 나 이거 싫어, 뭐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오빠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편이에요? 조금 진지한 상황이면은 좀 길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고, 음,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냥 그 당일에 제가 뭔가 거슬리는 것들, 음. 그런 것들은 그냥 세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가 그 말을 잘 알아듣던가요? 아니면 나름 반항을 하면서 또 안 하던가요? 아,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싸웠을 뻔했는데. 아, 그쵸, 그쵸. 그럼 미니님이 또 우리 사연자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네. 크게 싸운 적은 없었는데, 사소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싸우고 마음이 틀어졌던 걸까요? 제가 시험 기간이라 많이 예민했던 시기였는데, 그날도 과제 때문에 밤을 새고 너무 지쳐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전화로만 얘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만나자고 했어요. 제가 몇 번을 진짜 너무 힘들다 라고 했는데, 너 요즘 나 안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서운해서 왜 항상 네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 라고 했고, 그날 결국 크게 싸웠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좀 안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미니님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조금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네. 남자친구가 뭐 나를 보러 온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간 내서 뭐 어디 가자거나. 아, 저는 제가 진짜 되는 체력이면은 하는데, 네. 정말 진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에 보자. 안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자친구가 여기랑 다르게 네, 애교스럽게 약간 뭔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갈래? 이런. 네, 그럼 좀 이런 식으로 뭐 하면 풀리기도 하나요? 아니면 진짜 나는 내가 아닌 날에는 안 나가 이런 건가요? 풀릴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좀 덜 피곤할 때 풀리지, 진짜 음.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면 오히려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연에서 상황을 봤었을 때는 네네. 사연자님은 진짜 안 만나고 싶은 건데 네. 남자친구가 이걸 눈치 못 채고 그쵸. 조금은 더 만나자고 말을 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마
이 서운함과 싸움의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 요즘 나 안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커플일 때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좀 콕콕 지르는 말인 거죠. 그쵸. 아니, 만나고 싶었겠죠. 만나고 싶었는데 내 몸이 안 따라준 거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이제 체력을 회복해야 다음 만남이 있는 건데, 음, 저 같아도 이건 서운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어떤 조금 요런 상황들이 생각나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럼 미니님이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남자친구는 제가 변했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결국 남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이유는 이제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보다 지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였어요.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웠고 헤어질 정도라고는 생각 못해서 붙잡았어요.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라고 했는데 너무 단호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이유도 납득 못한 채로 헤어졌어요. 며칠 후 친한 친구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전 남친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겠지 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인스타에 들어가 보니 같이 카페 가고 같이 영화 보고 누가 봐도 데이트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이게 친구가 보내줬는데 네. 미니님이 이걸 받았을 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연자님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막 생각해보고 하는 있잖아요. 네. 인스타도 들어가 보고 미니님이었다면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고 들어가서 저도 당장 찾아보고 이거 와, 어안이 벙벙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상황적으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진을 받았을 때 네. 두 가지로 나뉠 것 같긴 해요. 네. 첫 번째는 사연자니까 미니님처럼 네. 이게 뭐지? 음,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 말고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었을 거라는 의심으로 가야잖아. 그러니까 그쵸. 바로 만났을 수도 있는데 나랑 만나고 요 이별 중간중간에도 바로 이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연애 기간이 완전 짧은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뭐 진짜 6개월 이하로 만나셨던 거라면 요런 경우가 있는데 1년 반을 만났는데 네. 요런 사진을 발견했을 때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굴까라는 요렇게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고 그쵸.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확 식었으면 네. 그냥 궁금하진 않아. 그쵸, 그쵸. 짜증은 나 근데. 맞아요. 근데 뭐야? 인스타도 안 이런 들어가 거죠. 보고 맞아요. 그냥 말았을 텐데 사연자님은 아마 전자였기 때문에 찾아보신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연 소개 다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헤어지기 전부터 그 여자랑 연락하고 있었던 거고, 거의 2달 반 정도 겹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가 싸웠던 그날들, 제가 서운했다고 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헤어지자고 했던 걸까요? 저는 아직 좋아해서 붙잡았는데, 왜 숨기면서 만났을까요? 전 남친을 미워해야 하는데,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완전히 미워하지도 못하겠어요. 한편으로는 나는 그 사람한테 뭐였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는 1년 반을 만나면서 너무 진심이었는데 가벼운 시간으로만 남았네요. 환승이별이라는 걸 처음 겪어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미니님이 이 사연자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오늘 사연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확실히. 네. 환승 이별을 겪으면 마음은 더 아파요. 그쵸. 왜냐면 내가 좋아해서 내 마음을 끊어내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끝났으면 네. 이건 이별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는데 맞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나를 조금 이렇게 차갑게 아니면 냉정하게 아니면 마음이 식은 것처럼 해서 나를 밀어냈다 그러면 아, 이별의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쵸.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짜증은 나. 너무 짜증나죠.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별에서만큼은 지켜야 될 선.
20대가 생각하는 선이 있을 거고 네. 30대가 생각하는 선이 있으니까 네.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무조건 만나서 헤어지는 게 이 애정을 나누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요즘에는 이별이 쉽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만나서 우리가 만났던 기간들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시간들이 있어야지 조금 관계에 대한 예의인 것 같고, 물론 이별이 좋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좋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게 이별을 하면서 좀 무섭기 때문에 네네. 잠수 이별도 생기는 거고 아, 네. 아니면 뭐 해피형 이별 아니면 여기 안에 있는 한생 이별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예전에는 이런 말이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그쵸. 분명히 행동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쵸. 다만 이거를 뭔가 하나의 단어로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 안에는 우리 20대 분들과 30대 분들의 이런 한생 이별과 아, 잠수 그쵸. 이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생각하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이별에 그 깊이가 없다. 아,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의 나이 때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이 네네. 더 하다고 느끼는 게 음, SNS와 그리고 카톡 맞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음. 이런 연애로 가는 과정들이 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벼워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헤어질 때도 막 마음이 엄청 아픈 게 아닌 거야. 맞아요. 나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한승 이별을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 남자친구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나쁘게 보면 이 사람은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쵸. 나쁜 놈이죠, 완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고 네. 혹시 사연자님이 이 연애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서 네. 다음 연애 때는 조금은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뭐 사연자님이 고칠 거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 아, 이거 정말 힘들죠. 힘든데, 조금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정도 음. 있을 것 같고, 다음 연애는 꼭 정정당당한 분을 만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꼭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예요. 좋은 사람이 꼭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야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미니님은 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네. 것들을 좀 스스로가 챙겨가고 마음을 이렇게 업시켰던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 좋은 사람이 저에게 좀 올 거다라는 믿음을 좀, 그러니까 자기 네, 확신이라는 게 내 마음속과 머릿속에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 걸 계속 좀 이제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끌어당기면 법칙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되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보는 편이어가지고 상대를 알 때, 그러면 네네, 요 연애 전에 썸을 탈 때 동안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좋다. 주제적인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미래적인 이야기도 괜찮고 음, 아니면 미니님은 이런 얘기는 꼭 해본다. 뭐 술 주량을 물어본다 아니면 뭐 취미 같은 걸 물어본다. 전 취미도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최근에 뭐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아, 물어보는 사회적인 편이어가지고, 네, 이슈라든지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뭔가 되게, 그냥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봐요. 너는 잠수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너는 환승연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그렇게 좀, 물어보면 이 네, 사람이 가치관이 나랑 잘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군요. 이게 맞아요. 뭐 나쁘다 아니다가 아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가치관이라는 게 잘 형성된 사람은 물어봐도 직설적으로 물어봐도
내 생각을 잘 얘기하는 건데 맞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물어보면 뭔가 자꾸 붙이려고 하다 보면 맞아요. 대화가 이상해지거나 그리고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 맞아요. 그리고 막 괜히 막 발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게 왜 나빠? 막 이러면서 좀 나쁘다고 한 게 아닌데 막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과 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주의 있게 보게 되는 거고. 맞아요. 저는 사연자님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지금 상처를 입으신 거거든요. 이 네. 상처를 잘 아물어야 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가 한생 이별을 겪지 않았지만 이 20대 초반 중반 때 겪는 이별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더 아프고 나도 네. 모르게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이게 뭔가 강한 무언가가 박혀버리면 네. 오히려 내 일상도 어느 정도 계속 흔들려. 와, 정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밥을 못 먹거나 그쵸. 어떤 사람은 진짜 지하철에 집에 타고 가면서도 울기도 하고 그게 아마 조금 우리가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렇지 내 감정을 이별을 통해서 느끼는 그대로 밥이 안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식욕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감정 중에 무언가가 뛰어 나간 거고 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우는 것도 절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아요. 일단 안 울어야지 하는데 맞아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난다는 거는 그 감정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지금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남자친구를 미워할 수는 있어요. 네. 싫어할 수는 있어요. 네. 여기서 그 이상 너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감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쁘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별하고 나면 진짜 미워할 때는 계속 친구들한테 술 마시면 얘기하거나 맞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빴던 점 음. 이게 좋았던 점도 있는데 나빴던 점만 막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한시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그러다 보면 내 감정도 더 아픈 거예요. 맞아요.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요 정도까지 해야 내가 다음 사람을 만날 때 나도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사연자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너무 괜찮아질 수 있죠. 괜찮아지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별 후유증은 네. 뭐 몇 주 간다, 몇 개월 간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 네. 그 미니님 또 이별 겪고 나서 뭐 빠르게 이별을 잘 정리했을 수도 있지만 네네. 그 다음에 뭐를 가장 하고 싶었어요? 혼자가 됐을 때. 저는 혼자가 됐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연애할 때도 혼자 좀 많이 뭘 해가지고 네. 크게 막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서 그러면 기억 남는 거. 기억 남는 거, 이별 후에 기억 남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길게 가지 말고 네네. 이별 후 한 달 요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저는 이별을 하고 한 3일 정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슬퍼하고 그 3일 뒤에는 정말 씻은 것 마냥 괜찮아지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회복성이 빠른 사람. 네,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는 건 그 3일? 그 3일을 정말 슬퍼했다. 내 감정을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쏟아내고 나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쵸. 그러니까 그걸 한 거군요. 그러니까 진짜 스위치가 켜지듯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나쁘지 않았던 거고. 기억난 게 하나 있는데 네. 스토리를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의 이제 스토리를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왜 찾아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좀 물어보기가 실례인 게 네. 그거 아닐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나한테 연락은 안 하지만 네네. 뭔가 조금의 그 미련이 있을까 아닌가요? 맞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전 남자친구랑은 다시 만났고, 그 스토리가 하나의 장치적인 역할을 했던 거군요. 장치적인 역할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저는
얘를 좀 감시 그러니까 했다고 해야 나 되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예. 감시보다는 모니터링으로 바꿀게요. 아, 모니터링? 아, 근데 그 친구가 모르는 계정으로 아, 본 그랬군요. 거여가지고. 그만큼 미니님 스스로는 네. 나름 철저하게 네, 하고 그랬던 계셨군요. 거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20대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스토리도 들어가 볼 수 있고 뭐 아직까지 팔로우가 안 끊겨 있으면 왜 안 끊었는지도 그쵸, 궁금한 그쵸. 거고 카톡 프로필이라든지 카톡에 그 뭔가 배경화면 안 바꾼 거라면 그쵸. 솔직히 말하면 그때 궁금하잖아요. 아, 나랑 궁금하죠. 갔던 장소가 아직 거기 배경으로 남아있어. 우린 헤어졌는데. 그니까요. 이게 물어보지 못할 뿐이지 네, 내 생각들은 수많은 추측을 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다시 연락해서 물어봐서 뭐 다시 재회를 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아니면 내 마음을 더 빨리 정리하는. 음, 왜냐면 이게 망설이는 거는 오히려 더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음,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네, 미느님이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한마디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 지금 단자님이랑 동갑인 것 같거든요. 아, 맞네요. 제 친구였으면은, 일단은 저는 이 슬퍼하는 시간들은 마음껏 슬퍼하라고 해주고 싶고, 그리고 뭔가 사연자님이 이제 동갑이니까 소연이가 많이 좀 완전히 미워하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완전히 안 미워하면 뭐 또 어떻고 저 그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으면 또 뭐 어때요? 그냥 그 감정들을 다 느끼고 좀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도 하고 좋아해도 해보고 슬퍼도 하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다시 나를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시간이 약인 타입이어가지고 되게 너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상대방과 나를 너무 많이 비교하면서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미느님이 진짜 친한 친구한테 말을 해주듯이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소연님이 이 이야기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